시공해놓고 나중에 될 대로 되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커스텀 119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기존에 돼 있던 랩핑을 제거를 하시고 다시 랩핑을 하는 내용인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리고 블로그에다가도 쓰고 유튜브 영상에다가도 올려놨는데 필름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제일 좋은 필름, 캐스트 필름, 그 중간 등급, 요즘 고광택 필름이라고 하는 그 필름이 폴리메릭 캘린더라는 등급의 필름이에요. 그리고 제일 아래 등급이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모노메릭 캘린더 필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부착용 랩핑 필름이에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기한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는데 필름에 버티컬 내구성과 호리젠탈 내구성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수평으로 햇빛을 받는 부분의 내구성과 물짝 같은 경우 햇빛을 이렇게 비스듬히 받는 부분엔 자외선을 받는 양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름 제조사 측에서도 이런 본넷, 천장 이런 부분들은 원단의 내구성 자체를 절반 정도로밖에 보증을 안 해요. 그러면 모노머 캘린더 필름의 내구성은 2에서 3년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본넷이나 천장 부분은 1년 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 광고용 랩핑 필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랩핑을 하시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4년에서 5년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차의 디자인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 업체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광고 랩핑을 많이 하는 업체들은 다 이 모노머 캘린더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필름으로 시공이 됐었던 거고, 지금 보시면 이걸 제거하는 게 더 일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름이 완전히 다 갈라지고 거의 타버렸죠. 천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굴곡에서 필름이 다 일어나는 상태로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 하면서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떠버린 상태로 겨울에 추우면 이게 원단이 PVC 재질이 경화돼서 깨져버려요. 이거 나중에 이거 제거하려고 그러면 제거비를 저거를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보시면 여기는 그나마 여기보단 덜 하겠죠. 색깔이 좀 하얀 편이니까. 이게 원래 하얀색입니다. 자,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마치 한 10년 전에 중국산 크롬 필름 제거할 때처럼 코팅지는 코팅지대로 갈라지고 이렇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도장면이 되게 약한 상태이라면 제거할 때 어쩔 수 없이 도장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랩핑 필름이 도장을 잡고 있는 것보다 도장면이 그 안에 프라이머층이나 철판을 잡고 있는 게 약하다면 당연히 랩핑 필름이랑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순정 도장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차량도 사고가 나서 재도색한 차량이 아니라면 이걸 떼어냈을 때 정상적인 도장면 상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도장면 상태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시공해놓고 나중에 될 대로 되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매체 광고들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몇 년 동안 광고를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랩핑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 기간에 맞는 원단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얼마나 이걸 쓰고 떼어버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용하다가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 몇 시간씩 걸릴 줄 알았는데 히팅건으로 열을 많이 주면서 뛰니까 2시간 정도의 제거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점착제 성분이랑 클리어층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룩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자외선과 열에 노출이 되어 있었으니까 1년 반 정도 뒤에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모노머 캘린더 필름은 이건 거의 4, 5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러면은 도장을 다시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끈적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라카신나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라카신나를 쓰게 되면 급속도로 그 클리어층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3M에서 나오는 접착 제거제로 그거를 해주시는 게 도장면 보호에 훨씬 좋습니다. 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호리젠탈, 버티칼, 수평, 수직 내구성을 나눠 놓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직사광선을 위에서 직방으로 받는 구간은 훨씬 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끈적이가 안 남는다는 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 넓은 면적에 만약에 끈적이가 다 남았다면 진짜 완전 답이 없을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거는 좀 빡세더라도 끈적이는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안 남을 순 없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다 이렇게 남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끈적이가 전이 돼버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또 골 때리는 거는
이렇게 뜯어낸 이 조각들을 곳에 잘 모아놓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뜯었다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이제 경화되면서 더 뜯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뜯은 것들은 바로바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뭉쳐서 버려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식으면 딱딱한 비닐처럼 변해버려요. 이렇게 뭐 끈끈이가 그렇게 심하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끈끈이가 남은 데는 있지만 이런 조그만한 애들을 또 이제 다 떼어줘야 돼요. 이런 애들, 이런 조그만한 이렇게 실처럼 있는 애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거 두 번째 날입니다. 참 본넷을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본넷 상태를 어제 찍었었나?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시공하기 전에 광택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광택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문가처럼 광택은 못 내보더라도 컴파운드로라도 좀 샌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위에는 어제 한 절반 정도는 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제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진짜 다행인 건 또 앞범퍼랑 뒷범퍼 트렁크 부분은 랩핑이 안 돼 있어요. 사고가 나셔가지고 새 파츠를 달아 놓으신 상태라 제거를 안 해도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도장면이 떨어져 나가서 랩핑을 순정 도장이 아닌 상태에서 도장면이 되게 약한 상태에서 랩핑을 하게 되면 원단이 도장면을 잡고 있는 힘보다 도장면이 차체를 잡고 있는 힘이 약하면 랩핑을 띄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거는 다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천장 부분에 이렇게 조각조각 남은 애들, 이런 애들을 다 하나씩 뜯어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2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원단이 이렇게 조금씩 뜯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뜯어져 있던 부분들 사이사이에 남은 이런 실조각 같은 이런 필름들은 다 또 히팅건 대주면서 하나하나 뜯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이 됐고요. 안타까운 건 본넷은 전혀 뭐 살릴 수가 없었고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작업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거랑 세척이 어제랑 오늘 이틀 내내 해서 끝났고요. 이런 스타렉스 파츠 한 다음에 내일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이틀 동안 이거랑 세척을 다 마친 상태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알코올로 탈지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열심히 작업해서 고객분에게 차량을 인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지금 이쪽 운전 성면은 다 랩핑이 됐어요. 이 부분을 원웨이 필름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덮었고요. 이쪽은 이제 화물이에요. 이쪽이 사람이 타는 공간이 아니고 화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덮어드렸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필름의 특작용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캘린더 필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력 필름으로 나오는 필름 중에 캘린더 필름에 코팅을 한 필름입니다. 지금 이쪽에 이런 조명이 있어요. 조명을 반사되는 걸 한번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안반사가 심해지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필름의 특장점이 코팅지가 광도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랩핑을 하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뭐 클리어 뿌린 것처럼 반딱반딱 하거든요. 이럴수록 광도도 좋고 발색력도 좋아집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되게 높기 때문에 내구성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테스트 필름이에요. 옆면이 다 완료가 됐고요. 본넷, 하단, 파츠가 블랙이긴 한데 블랙으로 랩핑을 해드렸고, 하단 부분에는 또 이제 파란색이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제거 이틀, 시공 3일째. 지금 양옆, 천장, 본넷, 그리고 트렁크까지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인데 급한 컨디션으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름으로 사용을 하는 만큼 시공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 제거가 워낙 오래 걸렸죠. 일단 차량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새 차처럼 보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광도 좋고 색깔 잘 나오는 프린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되게 반딱반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도가 진짜 좋죠. 광도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공이 됐고요. 그럼 저는 나머지 앞범퍼랑 뒷범퍼 시공하러 가보겠습니다.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제거 작업 이틀 걸렸고 시공하는데 3일, 그러니까 이틀 반 정도 걸렸어요. 차량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영상 찍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광고 래핑은 대부분 이제 캘린더 원단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하게 되면 내구성이 본넷이나 천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정말 길면 2년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안 동안 사용을 하실 목적으로 랩핑을 하시는 거라면 그냥 일반 캘린더 필름으로 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차이점은 이런 광도가 나오진 않아요. 이 광도가 나오려면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코팅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광도를 원하신다면 프리미엄 캐스트 필름으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차주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실지 그게 좀 기대가 되고, 이 필름을 선택하신 걸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뭐니 해도 저희 업체의 특장점은 색깔이 쨍하게 나온다는 거. 색감이 정말 이쁘게 나오고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하다. 코팅지를 에이버리 거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광도가 클리어를 새로 올린 것처럼 쨍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광고 래핑을 좀 고퀄리티로 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업체에 의뢰해 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